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전북 지역 학교가 병원 미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꼴찌였습니다. 여러분, 이젠 정말 심각합니다. 저번 주 대한민국은 드디어 출산율 0.78을 기록해 최저 방어선인 0.8을 깼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12만 3천 명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서울 초등학교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는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태까지는 경제에 주는 타격도 적었고요.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이 재앙은 앞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단순히 남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곧 나 개인의 생존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 커서 가려져 버린 더 큰 핵심, 저는 오늘 이 모든 나비 효과로 인해 실제 우리에게 닥쳐올 무서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스토크, 당신의 현실, 이제 미래가 될 노인 빈곤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의 김영빈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현재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절벽에서 이제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인구 절벽이 그러면 우리가 처한 문제의 핵심이냐?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인구 절벽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된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일본의 NHK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던 다큐멘터리였는데, 노후 파산이라는 건 내 생애 소득보다 생애 지출이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은 사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노인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한국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도 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나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당시에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먼 미래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심각해졌다. 그럼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요즘에 이제 국민연금이 뜨겁죠. 근본적으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가 돼버렸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정말 폰지 사기의 거의 사전적 의미 정의대로 국민연금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양하는 생산 가능 인구들이 노인 가능 인구보다 꾸준하게 늘어나는 상태로 이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예요. 쌓여있는 연금들을 국가가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꾸준한 성과로 평가한다면 웬만큼 투자 잘하신 액티브 투자자들보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상당히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문제는 원금 납입이 안 되는데 투자 잘하면 뭐해? 사람이 좀 줄어드는 속도가 뭐 적당해야 말이죠.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절벽이라는 표현이 되게 적절해요. 아마 0.7이 깨지는 날이 대한민국 올 것 같아요.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대중화된 의료 시스템들, 보건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은퇴 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내 수명이 너무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말하려는 이 이슈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탄탄하게 잘 갖춰진 의료, 복지, 보건 시스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장수를 하실 거고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 보면요, 19년 기준으로 개인은 117만 원, 부부는 195만 원 정도. 이거는 진짜 최저생계비고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 취미를 최소한으로 즐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개인은 165만 원, 부부는 268만 원입니다. 충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개인은 200, 부부는 4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200만 원을 생각해보죠. 그러면 대략 1년이 12달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겠죠. 그러면 대략 4년 정도면 한 1억 정도의 돈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4억을 손에 쥐고 그걸 천천히 까먹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계속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데, 공무원 처음 월급이 32만 원? 진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구나. 그만큼 급여, 물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노후 대비를 위해서 한 6억 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코인 한번 가자 이런 거 안 하시고 잘 불려나간다는 가정하에 6억 정도. 이렇게 하니까 확 체감이 되죠. 주변에 은퇴할 때 6억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금의 세대들이 어떤 부모님은 본인들이 부양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사실 자식들도 부모님을 부양해줄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과거에 대한민국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제도화가 안 되인 까닭은 우리나라는 유교,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효가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다하는 거죠. 암묵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 국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마땅히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게 있고, 실제로도 지금 그게 제도에도 다 연결돼 있어요. 자식이 있고 자식이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국가에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암묵적 룰이 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도 자체까지. 근데 이 부분이 지금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죠.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완화될 거다. 근데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망했어요. 앞으로 아이를 낳을 사람들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과거의 출산율로 복구를 하려면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4배가 돼야 돼요. 말이 됩니까? 네? 아이를 5, 6씩 이 정도로 돼야 돼요. 출산율을 다시 복구하면 나라가 원상복귀되는 게 아니에요. 심각성을 줄일까지 이 문제는 복구할 수 없게 강을 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와 개인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일생에 걸쳐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제 기술이란 요소가 저는 새롭게 좀 대두되는 것 같고, 저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기술 혜택은 누가 받냐? 최소한의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들인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 기술의 기회를,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기승전 돈 모으셔라. 의료 시스템과 국가의 시스템 측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동양에서는 산업혁명이 좀 늦게 일어났을까? 이 요인들을 학자들이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배급도, 그 다음에 관리도,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과정에서 상업에서의 그 혁신이 일어나는 걸 저희에서 막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개인들이 좀 준비를 덜 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내가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대다수가 걸리는 심각한 질병을 걸리면 나라가 길바닥에 내몰진 않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영역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시스템, 자식들의 부양,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더디게 인식하게 만든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씩 팍팍 붕괴되고 있죠. 큰일 났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순간에는 그때는 준비하기 늦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채널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하게 되는 얘기가 시간의 가치가 될 거예요. 그 시간의 무게와 시간의 가치,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의 무게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어진 이 시간의 무게가 여러분들 삶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 결국 이걸 해결하는 방법 또한 이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냐입니다. 단타하고 막 주식 찍고 투자로 짧은 시간 안에 거금을 버는 건 정말 어렵고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에 걸쳐서 대략 7.2% 타겟으로 자산을 불려나가 본다. 충분히 해볼 만한 숫자예요. 충분히.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1년에 7.2%를 타겟으로 투자를 한다고 이러면 이제, 야, 그거 내 하루면 낼 수 있는 수익이야. 7.2%? 한 달이면 낼 수 있어. 비웃겠지만, 근데 이게 2배를 만드는 마법의 숫자예요. 10년에 2배. 근데 지금부터 30대가 운용을 해서 90세에 그 돈을 꺼냈으면 64배예요. 64배. 내 돈을 64배로 불려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가치예요. 이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시간의 가치를 활용하게 되면 이 긴 시간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노후 빈곤, 노후 파산에 대해서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이 스토크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고, 오늘은 사실 이 문제의 화두를 꺼낸 거고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연결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잘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고 주변에 추천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